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서교사 2편 마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선택지가 가장 가성비가 좋기는 한데, 이 대학의 사범대, 그 중에서도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한다는 졸업생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선택지, 일반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입학을 해서 교직이수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성비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워라밸은 어떤가입니다. 워라밸은 모든 교사와 동일하게 8시 반에서 4시 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간혹 도서관이 닫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관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더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근무를 해야 할 때도 있고, 이건 학교에 따라서 리더들의 성향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일반 교사와의 화목함, 친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학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발령 때부터 지금까지 연차로는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2개 학교를 거쳐왔고 단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등과 같은 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차별적인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서교사라는 직업이 생긴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태까지 발령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다섯 번째, 사서교사는 방학 때 뭘 하는가?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방학 때 뭘 하는지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방학 때는 주로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학기 중에는 연차를 아무래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보고 싶었던 책이라던가 들으려던 연수 같은 것들을 방학 때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고, 연차를 써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방학 때 몰아서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던가 휴식을 취한다던가 하는 등의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로, 사서교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뭐든지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학교들이 1학교 1사서교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려야 될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을 사서교사가 혼자서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교사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책임과 운영의 방향성이 흘러가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담감이 좀 있고요. 제 친구의 경우는 학교 도서관을 막 오픈하는 학교에 발령이 돼가지고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물품, 예를 들면은 서가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의자라던가 업무용 PC를 구매하는 일조차 직접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국 사서교사방, 지역방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라던가 지혜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힘든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와 반대로 가장 좋은 점도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라고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는 아이들, 학생들이고, 아이들이 도서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기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찬 일이라고 합니다. 수업이든 행사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즐겼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직 문화에서는 교장, 교감 모두가 교사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조직 문화이며 자기의 의견들을 좀 평등한 분위기에서 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교직 사회 안에서는 다 같이 평등한 선생님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 사서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5점 만점에 3.8점이라는 점수를 주었습니다.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만족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어려운 점, 혼자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친구에게는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 친구는 큰 매력을 느꼈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성격과 맞기도 하고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3.8점이라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 봐야 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발표하고 수업하는 것을 떨려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단에 서는 것 자체가 떨려 한다고 하고, 우리 학부생들을 돌아보면은 발표하는 거를 조금 남한테 미루는 경향도 있었어요. 사서교사가 된다고 해서 수업을 안 하진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많이 있다라는 것 또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직업이 장단점이 있듯이 자기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서 사서교사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추천하는 직업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 또한 이 친구와 함께 학부생 때 교직 이수를 신청을 해서 한 1년 정도 같이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교직 이수를 포기를 하고 경영학 복수 전공을 선택을 했지만, 교육학이라는 학문과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낄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비즈니스맨에 대한 굉장한 로망과 동경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독자님들께서도 학부생 때 어떤 거를 시도했다가 포기를 하는 거는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고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후회 없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